북한이 어제 발사했다며 공개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 3-31의 모습입니다. 발사 직후라서 날개가 펴지기 전의 모습인데 지난해 3월 발사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1형과 비슷합니다. 우리 군 당국은 기존 미사일 개량형으로 평가했습니다. 과거에 발사했던 것과 비교해서 비행거리가 다소 짧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기존 순항 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불화살이라는 명칭 뒤에 붙은 숫자 31은 전술핵탄두 화산 31을 탑재할 수 있다는 과시로 보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무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주민들에게는 기초 생필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정은 총비서가 간부들을 질타했습니다. 지방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 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내놓은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을 독려했습니다. 해마다 20개 시군에 현대적 공업공장을 지어 10년 안에 주민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소극적인 것은 체질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가? 반드시 할 수 있으며 또 할 것입니다. 해야만 합니다. 김정은 지시에 따라 앞으로 지방식료품 공장 건설 등에 군인들이 대대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북한이 평양 서쪽 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순항미사일이 팔자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는 모습이 군의 감시 자산에 포착된 겁니다. 순항미사일은 포물선 궤적의 탄도미사일과 달리 낮게 날고 방향도 쉽게 전환해 탐지와 요격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순항미사일 2발을 쏜 뒤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 순항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은 오늘 쏜 미사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세부 재원을 분석 중인데 이번에도 이른바 전략 순항 미사일인 화살 1, 2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김정은 총비서가 통일과 민족 개념을 없애야 한다고 지시한 뒤 실제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지난 2001년 평양에 세워진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지난 19일 찍은 위성사진을 보면 탑 모양이 그대로였는데 어제 촬영된 사진에선 탑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이 철거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조선중앙TV 화면에 나오는 통일과 관련된 자막과 그래픽도 모두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린이 방송 시간을 알리는 첫 화면, 아이들이 통일이란 글자를 들고 있는 이 장면은 아예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실을 촬영한 이 영상물에 등장했던 조국 통일, 우리의 소원이란 문구는 삭제됐고 교실 벽에 걸려있던 한반도 지도도 완전히 가리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의 수중 핵무기 체계 시험 주장에 대해 검증할 수 없다면서도 한국 정부와 접촉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진위 여부를 떠나 이웃과 지역을 위협하기 위해 첨단 군사 능력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I can't verify the claims by the North that they've actually tested such a weapon. It does though underscore the continued provocations by Kim Jong-un.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중대 조치를 취한 것도 이 때문이라면서 3자 협력 강화와 한미 핵협의 그룹 창설로 한반도에 대한 진전된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쟁 위협에 대해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have to take rhetoric like that seriously from a man in charge of a regime that continues to pursue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apabilities. 미 국방부도 북한 수중 핵무기 시험 발표에 대해 이를 감시하고 있다며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한미일 해상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수중 핵무기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수중 핵어뢰로 알려진 헤이를 동해상에서 시험했다고 밝혔는데 시험 시점과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용입니다. 북한이 향후 몇 달 안에 한국에 대해 치명적인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미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적대적 노선으로 대남 정책을 변경한 이후 도발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당국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발언 수위가 한층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터질 임박한 위험이 생긴 건 아니지만 북한이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과 같은 타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백악관도 북한의 이런 전쟁 위협이 행동으로 이어질 걸로 보느냐는 질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ou have to take rhetoric like that seriously from a man in charge of a regime that continues to pursue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apabilities. 데니엘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김 위원장이 연평도 포격을 넘어서는 공격을 할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며 김 위원장이 충격적인 물리적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수십 년간 지속된 북미 관계 정상화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면서 북한은 기습 공격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자주 평화통일 같은 표현을 북한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입니다. 당 결정은 국가 건설과 활동의 지침이고